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22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지 아시겠지만 아니고요. 저는 형광모자고 제 옆에는 펭귄맨이 앉아있어요. 네, 그럼요. 앉아있죠. 안녕하세요. 네, 펭귄맨입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진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워졌구나를 깨닫고 있어요. 이불 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뭐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깍제깍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서 맞아요. 어쨌든 별일 없이 사시는 형광모자님이시고 네, 별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진짜 저는 별일 많은 것 같아요. 기분도 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그렇구나. 네, 저 이번 주 컨디션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힘이 들잖아요. 그쵸. 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농담이고요. 맞아. 맞는 줄 알았네. 근데 진짜 때릴 뻔했네. 농담이고요. 네. 저는 최근 2주에는 네. 영화도 사실 많이는 안 봤어요. 별로 사실 많이 볼 게 없었고 뭐 보셨어요? 저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쓰리빌보드 개봉이 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었어요. 아니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또 지겹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마틴 맥도나의 신작 쓰리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조리가 개봉을 해서 개봉 하루 전에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 극장에서 2017 컨텐더스라고 2017년에 주목할 만한 영화들 개봉했던 것든 아니든 상관없이 2017년에 개봉을 하는 작품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상영을 하고 감독들이랑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상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쓰리빌보드가 있어서 가서 마틴 맥도나도 보고 닉슨 역할을 한 샘 라겔. 샘 라웰도 만나고 좋더라고요. 영화도 마음에 들었고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제가 앉아있는데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들어가가지고 가까이서도 좀 보고 그리고 샘 라겔은 되게 또 까불까불 거리면서 입장해가지고 캐릭터에 확실하고. 맞게 네네 캐릭터 확실하고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그래서 좋았고요. 영화도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이 개봉 날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날 밤부터 상영하는 곳이 있긴 했죠.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더 봤는데 전 볼 때마다 좋더라고요. 특히 영화의 느낌은 전혀 다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니 에드만을 볼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너무 웃긴데 너무 슬프고 영화라는 게 스포일러에 대해서 여기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말한 적은 없지만 근데 제가 스포일러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을 오히려 알기 때문에 강화되는 감정 같은 게 대부분의 영화에 존재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영화면은 쓰리빌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봤는데 볼 때마다 그 감정이 점점 커져가지고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웃긴 장면도 다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감정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황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물이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좋아서 지금 내가 사로잡혔구나 이러면은 좀 객관적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재밌게 봤고 그래서 한국에 개봉을 하기에는 좀 먼 것 같지만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때 되면 또 뭔가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 그때 더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2월 개봉으로 제가 알기로는 잡혀있는데 별 수 없죠. 제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그냥 다음 그거 주에는 사실 할 게 없어요. 근데 하자면 이것저것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요즘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별로 좋았던 영화가 없어서 그 극장들 리스트를 보면은 저 사실 별로 보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리고 모마 얘기를 하니까 모마에서 이제 저희가 시리어스맨을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코엔 형제전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허드서커 대리인 보러 갔었고요. 저는 좋아하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한 영화 중에 하나죠. 제가 코엔 형제 영화 안 본 게 한 3편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편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시기는 안 맞아서 그냥 허드서커 대리인을 봤는데 허드서커 대리인 같은 경우는 봤는데도 다시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래요?
내가 이 영화를 정말로 보기나 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이게 허스커린이 언제쯤이죠? 90년대인가요? 93, 4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바톤 핑크 직후인가 직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코엔 형제가 좀 변화하기도 한 면도 있구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영화랑 상관없이 사실 그게 되게 좋았어요. 모마에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한 2달 만에 간 것 같아요. 스크린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아 이게 진짜 영화관인데 진짜 영화관에 되게 오랜만에 와보는구나 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극장을 막 다니다 보니까 딱 사람도 적당히 있고 붐비지도 않고 안 붐비지도 않고 좋았어요. 또 뭐 봤지? 레이디버드. 예, 레이디버드는 뭐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재밌게 잘 만든 영화다 정도의 감상이었고 레이디버드를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저는 주연 배우 머리도 빨갛고 해가지고 우리의 20세기 생각도 나고 나는 그랬다 그러기 직접 출연했는 줄 알았잖아요. 아 정말요? 네네. 그러기엔 좀 나이가 들었죠. 근데 그래서 10년 전이었으면 직접 출연했을 텐데. 그니까요. 10년 전이었으면 연출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없어서. 근데 그거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고도 그냥 저 배우가 그랬다 그러기로 생각을 했고 아 근데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나는 배우 얼굴 같은 거 사실 잘 구분 못한다고. 구분을 못하는 정도가 아닌데 이거는 약간. 근데 뭐 실제로 일단은 실하고요. 네. 실하냐? 네.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사람 얼굴을 구분 못하는구나. 좀 심각하게 시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와 진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안 닮았다고 보면서 생각은 했는데 분장을 좀 젊게 했나? 그냥 할리우드의 CG 기술인가? 아니 근데 그렇다고 막 닮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근데 그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르게 생겼는데 대사나 연기 같은 거에서 그레타 거윅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마치 오웬 윌슨이 전혀 안 똑같은데도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대사 치는 걸 보면 우디 앨런이 생각나듯이 그리고 원더힐도 아직 안 봤지만 트레일러에 저스틴 팀버레이크 목소리가 이렇게 나레이션 하면서 시작하는데 저는 우디 앨런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언뜻 그랬다 그러는 게 아닌가? 느낌을 받았는데 에이 내가 잘 못 알아보니까 착각이겠지 하면서 아 본인이 연출하면서 연기까지 했으면은 얼마나 연출에 공을 기울였을까 그냥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네,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뭐 그냥 저는 재밌었고 근데 영화 자체 내용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약간 속상한 거는 영화가 뭐 미국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실 개봉해서 투자받고 개봉하기엔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배우로서의 베네핏을 좀 받지 않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근데 뭐 저도 그 제작 사정은 알 수 없는데 확실히 어쨌든 뭐 감독의 이름이나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것도 맞고 저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는 되게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특히 독립영화 위주로.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레타 거윅을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밌고 귀여운데 너무나 성장하는 이야기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느낌도 있고 아주 섬세하게 좋았던 점들이 가끔씩 있죠. 뭐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되게 느껴지는 애증이나 부모와의 갈등 부분이 특히나 금전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섬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까놓고 보면 별로 새로울 게 없고 특히나 막 약간 이게 실제 이야기라 하더라도 너무나 간습적에서 실제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의 너드들이 왜 항상 연극반이나 뮤지컬반을 하고 뭔가 쿨한 친구들이 잘 나가는 애들 뭐 이렇게 좀 어울리고 싶어서 베프를 약간 버렸다가 다시 깨닫고 뉘우치고 뭐 베프는 또 항상 통통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저한테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엄마가 왜 악역을 하게 되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더라도 뭔가 너무 부모님에 대한 그 그림이 좀 단편적이었던 느낌도 있고, 특히 아빠 같은 경우에 항상 딸 편이고 사람 좋은, 그냥 뭔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고, 이 영화가 호평이 지금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여배우의 데뷔작 중에 아주 좋았던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좀 더 좋게 평가받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히려 기대 측면에서는 지금 그레타 gerwig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좀 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대가 전혀 없었고, 뭐 또 못 만들었겠지 뭐. 저는 사실 그레타 gerwig을 좋아해서 기대한 것도 있지만 그 너무 평들이 다 좋더라고요. 제가 또 평을 제목만 보는 걸로 되게 그러시구나. 저도 제목은 좀 보는데 제목을 많이 보는데 제목들이 너무 다 좋았고 제가 그리고 보기 전날인가 저도 요즘 집에서 그냥 옛날까지는 아닌데 놓친 영화들 보는 게 더 많은데, 제가 노아 바움백 감독의 그린버그를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본 거예요. 네. 그레타 gerwig은 너무나 이런 걸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또 감명을 받고 갔는데 약간 아쉬웠다. 근데 그게 뭐 그레타 gerwig이 캐치했을 수도 있는데 노아 바움백이 그쵸. 캐치했을 수도 그쵸. 있죠. 다 연출의 공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아 바움백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배운 게 있을 테니까 기대했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저의 기대의 메커니즘을 저도. 뭐 사람의 기대 메커니즘은 혼란스러운 거죠. 뭐 거기에 메커니즘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상한 영화들 좀 많이 봤는데 그 미이케 타카시 감독이 깐느에 이번에 보낸 영화가 여기서 개봉을 해가지고 무한의 주인이라고 만화 원작 영화가 있어요. 기무라 타쿠야도 나오고 보러 갔는데 진짜 일본 상업 영화가 제가 이걸 하나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만화 어댑테이션이 요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어댑테이션을 해서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화 이야기 자체가 새롭고 재밌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진짜 만화를 그대로 눈으로 본다라는 느낌으로 옮겨서 이게 영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그냥 이미지로 말하는 것도 없고. 근데 만화도 이미지로 말하잖아요. 그쵸. 그런 만화도 있죠. 근데 이게 만화라고 생각했으면 더 이해가 갈 만. 예를 들면 되게 섬세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만화에서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것도 심각하고 여성 제형 문제도 심각하고 아주 연기도 심각하고 근데 뭐 컨티뉴이티도 막 튀고 이래가지고. 근데 컨티뉴티 튀는 거는 영화 별로라서 그냥 보인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근데 너무 약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컨티뉴티라는 게 사실은 컨티뉴티만 따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만든 영화도 다 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눈에 띄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약간 뭐 그러니까 위치부터가 너무 달라서 이게 같은 씬인가? 할 정도로 차이 나는 그런 게 좀 있고 뭐 하여튼 보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해피 데스데이를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이 제목만 보고 보지 패스. 말아야겠다. 왜 제목을 이따 그러지 모르지?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습작했던 제목이네? 이러면서 글자 하나 바꿔서 말장난하고 막 이런 거. 근데 해피 데스데이 같은 경우에 예고편만 봐도 알겠잖아요. 뭔지 그냥. 예고편을 안 봐가지고요. 저는 극장 가면 예고편 너무 많이 하길래 사실 예고편을 통해서 알게 된 영화인데 이게 그냥 그라운드 호그 데이의 호러 버전이에요. 근데 정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생일날을 그라운드 오브 데이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 맞아요. 네, 한국 사랑의 제목. 블랙홀의 호러 버전인데 이게 그냥 뭐 여대생이 이제 생일날을 계속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밤에 항상 죽임을 당해서 범인을 때려잡을 때까지는 계속 이 루프가 반복되는. 힘들다. 말만 들어도 힘드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시간 때우기에 나쁘지 않거든요. 음.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제 뻔해요. 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동안 무시했던 소중한 걸 발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호러기 때문에 또 무리한 반전 같은 것도 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저예산으로 좀 발랄한 이야기를 하고 돈도 잘 벌고 어쨌든 간에 이걸 제가 한국 영화 씬이랑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없는데 한국 영화들 사이에 이런 저예산으로 좀 재밌게 영화를 만들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특별히 좋았다기보다 네. 되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왜냐면 이게 되게 지금 박스오피스 성적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박스오피스 성적이라는 한국에서 게 좋나요? 한국에서도 한국 그 관객 수는 체크를 못했는데 그 무슨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주말마다 네. 거기에 소개가 됐었나 봐요. 아니 뭐 그래서 그거야. 보니까 검색 순위가 되게 높더라고요. 음. 영화 네이버 영화 섹션에서. 그래서 뭔가 뭐 사람들이 검색 많이 해보나 보다 했죠. 뭐 지금 현재 누적 74만 6,470명으로 나오네요. 블레이드 러너보다 2배나 많이 들었네요. 근데 예산을 생각해보세요. 블레이드 러너. 아니 근데 블레이드 러너 같은 상업적 실패작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목적 자체가 다른 영화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차라리 기획식의 영화를 많이 만들 거면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맨날 검찰 나오고 경찰 나오고 조폭 나오고 깜빵 나오고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막 맨날 뭐 무슨 귀신 막 무서운 귀신 영화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소소하게 웃긴 귀신 영화 귀신도 아니지 호러 영화 이런 거 좀 나오면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델마도 최근에 봤는데 감독이 트리에 먼 친척이죠. 가문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델마를 봤는데 레즈비언 이야기에다가 요즘 사실 레즈비언 영화 되게 많아가지고 아주 새롭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레즈비언 이야기에 초능력이라는 요소를 섞어가지고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근데 좀 전반적으로는 지루한데 영화가 저는 그냥 재밌게 봤었고 요즘 그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파워 오브 에로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아 요즘요? 네네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여자 주인공 벨마가 실제로 뭔가 어떤 섹슈얼한 욕망을 느낄 때마다 초능력이 막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마녀라는 컨셉이랑 연결되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우화로 봤을 때 재밌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지루했다.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좀 봤었고요. 요즘 유튜브에서 그건가요? 자백이랑 그 간첩 조작 사건.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뭐 봤지? 다른 거 하나 더 봤는데. 공범자들? 아 공범자들. 제가 그거 제목 이상하다고 얘기한 적 없나? 아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공범들이면 공범들이고 공모자들이면 공모자들인데 아무튼 그쵸 이상하네요. 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다시 봤고요. 아 모마에서? 아니요 그거는 제 다시... 집에서 봤어요. 그냥 다시 보고 싶은 기분이라서 시리어스맨을 보다가 시리어스맨을 집에서 보고 갑자기 노인을 위한 나라는 다시 노인을 위한 나라는 다시 없다. 무슨 영화죠 그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갑자기 그냥 시리어스맨을 보니까 다시 보고 싶어서 그것도 다시 보고요.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러네요. 네.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되게 짧네요 근황이. 네네. 영화를 더 열심히 봐야겠다. 아, 네. 영어를 별로 안 봐서 죄송하고요. 근데 요즘 좀 피곤하고 바빠가지고 영화 볼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근데 막상 또 많이 봤는데 집에서 저도 집에서 본 것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아까 노아 바운백 감독의 그린버그랑 네. 또 그 전에 만든 마고 앳 더 웨딩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노아 바운백을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그냥 영화는 그냥 그랬다. 그러셨구나. 별로 뭐 딱히 아무튼 제가 좋아했다 그런 거. 그리고 저는 마틴 맥도나 감독 영화를 안 봤으니까 3빌보드 개봉하기 전에 세븐 사이코패스를 봤어요. 그리고 어댑테이션 때 추천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보셨군요. 그렇죠.
근데 오프닝 시퀀스는 옛날에 봤어요. 그냥 그걸 보고 껐던 것 같아요. 오프닝 시퀀스가 뭔데요? 기억이 안 나요. 그 2명 시리어스맨 주연으로 나온 그분이랑 다른 어떤 2명의 킬러가 어떤 보스의 여자를 죽이려고 기다리면서 수다를 떠는데 그때 이제 잭 다이아몬드인가? 그 사이코패스가 와서 죽이고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거는 봤고 아무튼 그 장면이 사실 생각해보면 인브루지스랑 연결이 되는 장면이죠.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 볼게요. 다음 거 하기 전에 보겠지. 근데 네. 아무튼 어댑테이션 때 추천을 하셨는데 진짜 어댑테이션이랑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극 중에서 어쨌든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도 되게 유사하고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세븐 사이코패스가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재미의 측면에서 좀 더 뭔가 찰리 카우프만의 머리 아픔을 약간 덜어내고 좀 더 재밌게 만든 느낌? 아, 그렇죠. 어댑테이션을 비교하면은 어댑테이션을 더 좋게 보긴 해가지고 사실 저는 마틴 맥도나 영화가 이제 겨우 3편밖에 없지만 사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은 세븐 사이코패스가 제일 떨어지는 영화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세븐 사이코패스는 사실 그 작가 본인보다도 그 샘 라겔이 연기한 친구 캐릭터가 오히려 더 뭔가 중요하게 보인다면 아무래도 이 어댑테이션에서는 그 찰리 카우프만이 좀 더 뭐랄까 핵심이 되는 고민을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어댑테이션이 재밌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생각할 거리가 더 많은 근데 뭐 단순히 얘기하면 뭐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쌍둥이라 가지고 이제 찰리 카우프만의 동생 이름 뭐였죠? 도널드였나? 아 맞다 도널드 카우프만 캐릭터가 이제 행동을 해도 그게 찰리 카우프만이랑 사실은 완전히 일부 오버랩돼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주인공이 좀 액티브하게 뭔가 하는 영화처럼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이제 세븐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샘 라겔이 그 도널드 카우프만의 역할이라고 사실 할 수 있죠. 그치, 저돌적이고. 네, 저돌적이고 뭔가 자꾸 일을 벌려가지고 주인공을 곤란하게 역시 만드는데 어댑테이션처럼 이 이야기에서는 그 둘이 어쨌든 간에 뭔가 서로 같이 고민한다기보다는 샘 라겔이 그냥 뭔가 충돌하는 가치가 있죠. 네네네. 샘 라겔 혼자서 그냥 자기 멋대로만 뭔가를 막 해버리는 거니까 물론 뭐 도널드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좀 층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장치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장치인 건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확실히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죠. 그렇죠. 근데 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명의 사이코패스가 전부 다 사실은 7명도 아니고 그렇죠. 6명의 사이코패스가 다 콜린 폴스의 콜린 퍼렛 콜린 퍼스는 다시 뭐라고요? 다시 그 오만과 편견의 어쨌든 콜린 퍼럴의 뭐 자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정도. 네. 결국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잘 못 지내는 거 중에 하나는 제가 I Love You Daddy의 개봉을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루이스 CK? 개봉이 없던 일이 됐다라는 점에서 요즘 뭐 성추행의 시대잖아요. 성추행의 시대라고 하니까 웃기네. 성추행은 늘 있어 왔지만 그게 이제 까발려지는 그쵸, 시대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우스 오브 카드도 중단됐고 케빈 스페이시 때문에 가장 최근 뉴스 중에 제가 재밌게 본 트랜스페런트의 트랜스 역할을 연기한 제프리 템보라는 배우도 어떤 누가 이제 혐의를 제기를 해서 지금 아마존 작가들이 시즌 5를 제프리 템보 없이 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주인공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하우스 오브 카드의 프랭크 언더우드를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클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 경우는 본인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아직 추가적인 뭐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업계의 과도한 리액션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기인데 어쨌든 작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작가들이든 제작자들은
그런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냥 최근에 제가 느끼는 과도한 조치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사실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페미니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내가 사실 편향적이어서 그냥 I love you daddy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또 할 일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저는 사실 로저이버트닷컴에 그걸 잘 안 읽긴 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별점 매기는 몇 안 되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니까 네. 어저께 어쩌다가 그걸 들어가게 됐는데 I love you daddy의 평을 누군가가 하셨는데 별을 반 개를 주면서 제가 아주 빠르게 그냥 대충 읽었는데 영화 얘기는 없었어요. 영화 얘기는 없었고 그냥 최근의 일과 관련해서 자기가 왜 별 반 개를 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사실 뭐 그것도 이해는 가요. 우리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지지할 수 없어가지고 그 네. 사람의 작품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 그걸 제가 생각을 바꾸라 목을 조를 수 없는 일이고 터치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네, 목 조르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작품을 공적으로 평가할 때 좀 더 고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작품의 별점이 매겨진다면 그 작품의 질이 평가된다면 그럼 영화를 왜 봐요? 그냥 루이 C.K. 별 반 개 이거잖아요. 아니죠. 왜요? 무슨 소리예요? 왜냐면 그 사람 평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뭐 작품도 안 보고 작품에 평가를 내는 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보진 않았어요. 봤겠죠. 봤지만 그게 일련의 이런 사건과 뗄 수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별 반 개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사실 작품이랑 상관없이 별 반 개를 주는 거랑 똑같은 근데 말이라고 생각해요. 작품이라는 게 세상이랑 그렇게 동떨어져서 저한테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영화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개별로 똑 떨어뜨리고 저는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화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사람의 테마는 뭔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하는지 이 사람이 촬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스태프들과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하는지도 보면서 이 영화를 평가하고 결국에는 작품이랑 세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완전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도 그거는 고려 대상이 되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어쨌든 누군가가 돈을 주면서 너는 영화를 평론을 해라 했을 때 그 돈을 주는 이유는 어쨌든 작품만 딱 보고 그냥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더 많은 영화를 보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그런 종합적으로 평을 내리라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I love you daddy를 저도 안 봐서 이 영화를 반 개 주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완전히 말할 수 없지만 뭐 작품에 그런 혐의가 있다. 예를 들면은 미소지니의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작품의 평이 되어야지 그 외적인 사건과 그것의 타이밍에 의해서 별 반 개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때까지 별 반 개를 준 영화들을 봤을 때 그럼 I love you daddy가 그 영화들과의 선상에 있는가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물론 제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영화가 개봉하는 시기에 마침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부당한 평이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나중에 10년 뒤가 됐건 뭐 아무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가 이 영화에 대해서 자료를 리서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당한 기록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아니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면 부당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모든 영화에 적용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 당연히 적용될 수 있죠. 뭐 그때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것까지 다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평론이라는 거는 그런 위험을 갖고 가는 거긴 한데 네. 제가 그거를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내가 영화를 평론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되게 쉽게 별 반 개를 줬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댓글 열심히 읽어봤죠. 그 로저이버트닷컴에 있는 댓글을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또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뭐 문맥이라면 문맥인데 약간 슬리퍼리 미끄러지는. 그쵸, 미끄러지는 경사면 같은 거잖아요. 어디까지를 할 거냐 이런 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정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도 맞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어젠가 그저께 이제 빌버라는 코미디언이 루이 CK 얘기를 하면서 라디오에서 루이 CK 행동이 100%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자기는 어쨌든 CK 다시 돌아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루이 CK랑 같은 매니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니저를 교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마치 같은 매니저를 쓰면 너도 똑같은 섹슈얼 프레데터야 아니면 너는 적어도 아폴로지스트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어디까지 과도하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 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해라 말아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가면서 논의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뭐 안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과도함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일인데 과도한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모든 게 그러면 과도한 시기가 있다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주 종종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도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과도하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를 떠나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마치 너는 이 거대한 이 성추행범들을 몰아내는 이 물결에 반대하는 거니? 라는 식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공격을 받고 그런 게 반대 의견 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그 점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한 현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시리어스맨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런 건 그냥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인다는 말도 좀 이상하고 약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아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루이스 CK라든지 아니면 케빈 스페이시라든지 뭐 또 누구 있죠? 뭐 요즘 많았는데 아니면 뭐 베네플렉이래. 케이시 애플렉? 네, 케이시 애플렉. 베네플렉도 근데 그게 있었어요. 뭐 과거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세상의 의견을 제외하고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냥 법적인 문제로 처벌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일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다음엔 산업의 문제니까. 그럼 그 산업의 문제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배우는 어느 정도 자신의 필모그래피와 이미지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 영역 안에서 자신의 행동이 가십이 되고 그 가십으로 해서 자기가 타격을 입더라도 그거는 뭐 옳고 그름이랑 상관없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 가지고 저한테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 생각이 없고요. 별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뭐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촛불 때 뭐 KBS 차 듣고 사람들이 다 꺼지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뭐 저도 그거 가혹하다 생각해요. 뭐 그런 식으로 가혹하다고 굳이 제 기준을 따지자면은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랑 이거의 다른 점은 거기에 대해 그것도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가혹하다고 말하는 게 마치 뭐 이걸 굳이 뭐 진영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긴 한데 반대편의 선거처럼 취급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혹하다는 얘기 자체가 못 나오고 그러니까 더 가혹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리고 사실 그런 뭐 평론이나 칼럼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평론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어쨌든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해서 쓴 글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거 자체의 어떤 의미를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의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그 버라이어티에서 몇 년간 평을 하신 어떤 분은 저는 자기가 루이스 CK를 칭찬했던 걸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저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물론 당연히 창작자 작품 뗄 수 없는 거긴 하지만 피카소가 미소지니스트라고 해서 피카소의 그림에서 미소지니를 항상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작품을 어떤 면에선 창작자가 떼서 볼 수도 있고 그걸 또 같이 붙여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 물론 이게 너무 터진 지 얼마 안 됐고 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고민해 보시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답이 없고 아직 뭐 영원히 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 답을 찾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차피 의심해 보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루이스 CK나 뭐 케빈 스페이시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아서 더 빨리 성공하지 못했거나 성공하는데 실패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쵸. 그게 그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한다고 해서 그 사라진 기회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치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이스 CK 때문에 역경험을 느껴서 코미디 커리어 자체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루이스 CK는 처벌받아야 되고 근데 그게 커리어를 망친 처벌은 아니죠. 왜냐면 그쵸. 본인이 어쨌든 나는 여기에서 못해먹겠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못해먹게 돼 있는 이 코미디 업계, 스탠드업 코미디 업계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루이스 CK랑 누가 친해? 뭐 누가 연관됐어? 하면서 마구잡이로 이제 비난을 쏟아붓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비난 속에서 망해가는 걸 보면서 일종의 만족을 하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하비 와인스타인이 내 커리어를 망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식의 막대한 힘을 가지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되게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에서 멈추고 저는 근데 그렇게 심플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결국에는 어떻게 말하면은 이 성난 대중이 무서워서 어쨌든 간에 더 조심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뭐 저는 그런 점에서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의 그런 어떤 행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노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여건을 고쳐 나가는 거에 더 포커스가 되는 게 저는 더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도 이거 무섭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행동해라고 말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화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 내가 맞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거기서 툭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는 거기서 애초에 댓글 다는
라고 생각해요. 음. 나는 실제로 뭘 하나 했을 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뭘 하냐 했을 땐 당연히 아니고요. 음. 근데 문제는 음. 지금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 화난 네티즌 혹은 화난 이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이 물결 같은 거는 이 태풍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 또 나쁘게도 생각하지 않는 게 결국에는 저는 이 사회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들 뭐 큰 관점에서는 사회를 좋은 쪽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개인의 퍼스널리티랑 저는 사실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한 거는 맞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선을 넘어가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징이 어쨌든 저는 그런 거라고 약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 저도 굳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그래도 막 계속 불평불만하는 게 있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요즘 PC 좀비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PC함이 되게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세상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PC 좀비라는 말을 하면 되게 화가 나죠. 근데 PC 좀비란 말이 나오게끔 하는 그 행동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근데 제 말은 결국에는 PC 좀비라는 말이 나오는 행동이 있어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정도까지 안 하면은 안 바뀌고 얘네가 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변화하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상황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실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사회를 지체시키는 사람이라서 저는 누군가의 잘못에서 사실 되게 관대한 사람이라 가지고 저 자체가 잘못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특히나 뭐 루이스 CK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 지금 상황 가지고 다시 개그로 만들면서 잘 팔아먹고 살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사실 그런 개인적 위기의 순간들을 코미디로 해서 제기를 많이 하죠. 데이브 샤펠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이상민 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픔을 이제 아픔과 범죄 뭐 자숙의 기간 뭐 이런 네. 거를 이제 코미디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재밌으면 용서해주는 부분이 있고 코미디언은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뭐랄까 허용도가 높은 것도 있고 네. 좀 그렇다는 거.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3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주리 마틴 맥도나의 신작을 다룬 예정이니까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 시리어스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내는 줄 알았네. 뭘 한 거야?